네, 안녕하십니까. 채움 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하나오션 중요한 내용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긴급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하단권 구간, 이 박스권에서 이제 변동성이 점점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에 훨씬 더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결국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분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이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항상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이 주도주 사이클이 있거든요. 자, 이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이 하나오션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도주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꼭 한번 좀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바로 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로 경쟁 입찰로 최종적인 결정이 났습니다. 자, 내년도 말에 계약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자, 이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하나오션의 모멘텀이 커진다라는 내용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 왜 경쟁 입찰이 이 하나오션의 모멘텀을 높여줄 수 있느냐? 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경쟁 입찰로 진행되게 된다면 자,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군함, 이 특히나 전투 체계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 총괄을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리스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총괄이라는 것은 자, 군함이라고 하면 단순히 상선처럼 배만 건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무기 체계, 전투 체계를 넣게 되죠. 자, 근데 하나 그룹이 이 전투 체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군함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입찰 부분에서 모멘텀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자, 리스크. 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 군함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첫 번째 건조하는 비용보다 자, 유지 그리고 보수하는 비용이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이 금액 지정 입찰로 하게 된다면 각 사업자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무기 체계를 넘는 사업자, 그리고 군함을 건조하는 사업자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유지 보수 리스크에 있어서 업체들끼리 떠넘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게 되면 하나 그룹이 총괄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면 이 하나오션의 KDDX에 있어서의 최종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 KDDX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자, 장중에 잠깐 이 반등을 보이고선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박스권, 이 하단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자, 결국에 이제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선업이 이렇게 이제 조정세가 보였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수주 잔고가 정체돼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용 보시게 되면 이 하반기로 들어와서 수주 잔고는 조금 정체돼 있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KDDX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스탈의 지분 확보를 통해서 이 MRO에 대한 모멘텀도 올라지고 있는데, 이 하단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심플하게 이 수주 잔고가 올라가면 시가총액도 따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수주 잔고에 있어서 대폭적인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조선사가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 수주 잔고에 있어서도 이 하나오션이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었죠. 바로 이 LNG선에 있어서 2.6조 이 계약을 따냈고, 자, 이것에 대한 인도 날짜가 언제냐? 바로 29년도 6월 달에 이제 인도 기한에 있어서의 계약 내용을 따냈죠. 자, 이 계약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한 5%, 한 6%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은 아니죠. 그러면 이 계약 내용이 나왔는데 2.6조의 수주가 나왔는데 이 상승세는 왜 나오고 있지 않으냐? 결국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자, 연속적인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이 수주 잔고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셔야겠죠.
자,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내용은 엄청나게 강조드렸는데 결국에 29년도 그리고 30년도에 있는 이 LNG 필요 선박수 프로젝트에 있어서 역대 가장 최대치의 이제 선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2.6조의 수주. 자, 이거 인도 날짜 언제죠? 자, 29년도 6월 달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년도 12월 달까지 인도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속해서 나온다라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이 하나오션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는데, 자, 하나오션이 LNG 관련해서 독보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비중에 대한 국가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있어서 프로젝트가 많아지게 되면 어디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가 수혜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 쪽에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게 필리 조선소를 거점으로 LNG 공동 건조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인력 향상까지 현실적인 해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를 거점으로 이 LNG에 대한 공동 건조를 밀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LNG선은 현재 신규 수주뿐만 아니고 지금 폐선량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배들을 이제 폐선하고 신규 발주를 다시 한번 맡기는 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LNG 쪽에서는 일단 첫 번째 신규 수주 그리고 이 기존에 운행하고 있었던 LNG선에 대한 교체 수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LNG 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빨간색이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25년도 3월달 그리고 25년도 8월달 9월달이죠. 이때 어떤 모멘텀이 나왔죠? 이 미국의 MRO 그리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되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좋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앞에 이슈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도 결국에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분들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항상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통해서 항상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이팅의 문구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KDDX에 대한 모멘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MRO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에 하나오션이 오스탈 지분 확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오스탈을 통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이 미군 해군 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2028년도 신형 호위함에 있어서 이 실전 전투 배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형 호위함 관련해서 이 수주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 수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이 FCL 인가가 없기 때문이죠. 이 FCL 인가를 받아야지 이 미국의 군함 그리고 MRO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CL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어디냐? 바로 이 오스탈 조선소가 유일하거든요. 필리 조선소도 아직 FCL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조선소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FCL 인가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에 하나오션이 오스탈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오스탈이 신형 호위함 관련해서 입찰을 참여하게 되고, 하나오션의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건조 계획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된다면 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 오스탈 조선소를 통해서 이 MRO 시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수주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모멘텀에 있어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 상승에 대한 촉매제가 결국에 이제 수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LNG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오션이 2.6조에 있어서 수주를 스타트를 끊었고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2023년도까지의 이 인도 물량들이 아직 시장에 수주가 나오지 않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스타트를 끊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에 있어서는 이 LNG 부분을 우리가 유심 깊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교체 수요, 이 폐선량에 있어서의 교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언제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본격적인 수주 내용들이 언제 연달아 나오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구독자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하나오션 자료집을 확인하시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현재 특히나 이 MRO 그리고 이 상선, 자, 상선이라고 하면 결국에 LNG겠죠. 자, 이 LNG 그리고 MRO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프로젝트 일정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들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자, 예상 호재 일정들을 보시기 쉽게 정리해 왔거든요. 이와 관련된 수주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면, 자, 언제쯤 이 하단의 박스권 구간을 마무리가 하고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겠구나, 자, 우리가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주 잔고지 않겠습니까? 이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이 주가에 대한 상승폭도 나올 텐데, 이 수주 잔고와 데이터를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호재 내용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예상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자료집을 통해서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이 자료집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걸 강조드리죠. 자,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실시간 대응,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하나오션 맥점마다 제가 잡아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월 30일에 자, 이때 구간에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소통방에서는 10월 말에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때 제가 상당히 욕을 먹었거든요. 더 간다, 무슨 단기 고점이냐, 자, 이런 욕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언급드렸던 시점이 단기 고점이었죠. 그래서 이 맥점마다 중요 구간들 잡아드리고 있으면서 결국에 중요한 게 바로 근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번 12월 달에도 결국에 이제 LNG 쪽에 대한 수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뒤에 본격적인 2.6조의 수주가 나왔죠. 이렇게 중요 맥점들마다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자료집 내용을 통해서 큰 틀의 호재 내용들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주 잔고라든지 목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중요 맥점들 그리고 중요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된 내용들 받아보시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단권 구간에서도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시그널들을 판단해서 이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소통방을 활용해 보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 자료집 파일과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영상 더보기란 보시게 되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자, 링크를 걸어 두거든요.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자, 거기에 하나오션이라고 작성해서 자,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자,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자,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신청을 하셨는데 자,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하나오션이라고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주도주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이번 정보 확인하신다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한 단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바이오 사이클과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세 상승 사이클을 계속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까지 자, 이 과정에서 수백, 수천 프로 폭발한 종목들, 자,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셨죠? 그걸 보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아, 사이클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내 계좌가 완전히 바뀔 수 있구나. 차트, 재무 분석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큰 수익은 남들보다 먼저 사이클을 읽은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알테오젠까지 이 조단위 기술이전 발표 이후에 보여준 주가 폭발, 자, 이건 시장이 명확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 바이오 사이클의 중심에는 단 하나, 바로 조단위 기술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단위 기술이전 종목은 조건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 자, 빅파마의 매출 구조에 핵심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업, 즉 시장 크기가
자체가 최소 수십조 단위 이상을 점령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로 실제 조 단위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BL 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가 조 단위 계약을 만들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뜨겁게 반응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차세대 항암제에서 기존 기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정밀 타겟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항암제에서 안고 있었던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부작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기술은 다릅니다. 암세포만 정확하게 골라서 붙고 정상세포는 비켜나가는 이 표적 미사일로 불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엄청난 기술이냐? 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자면, 자, 노바티스가 비슷한 원리의 항암제로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고 시가총액이 단숨에 300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지금 노바티스가 쓴 1세대 기술이 아니라 명확히 개선된 2세대 플랫폼이고, 자, 효과는 더욱더 강력하고 부작용은 낮고, 그리고 적용 가능한 암종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기업의 임상 이상 결과를 보게 되면 노바티스를 능가하는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정배열 신호가 이미 나왔고, 자,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인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져주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자, 올릭스 시총 거의 3조 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시총 6조 원, 그리고 ABL 바이오 시총 9조 원을 돌파했죠. 자, 이 기업이 최근의 시장 흐름만 따라가게 되더라도, 자, 올릭스처럼 3배,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처럼 5배, 그리고 ABL 바이오처럼 10배 이상의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 기술력만 보면 ABL 바이오급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0배 이상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사이클의 지금 이 핵심 종목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조 단위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아직 1조도 안 되는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이 차세대 항암제에서 독보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정배열과 그리고 매집 신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템버거가 될 가능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 내역, 그리고 데이터까지 전부 이 자료집을 통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알아서는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내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 개미털기 흐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는 특히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이 모든 것을 담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종목명만 보지 마시고 왜 이 종목이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바이오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종목 자료집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가 있으니까, 자,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되실 텐데,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AI 반도체 사이클 놓치신 분들, 자, 이번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늘 우리 옆에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에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사이클 저희 구독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